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8화 망나니 공주.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아까 결혼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유모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미수를 어린애 보듯 보고 있었다. 공주님 평소대로 하세요. 왜 안 하던 존댓말을 쓰고 그러셔요? 오늘 참 이상하시네. 결혼한다고 하니 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유모는 난색을 표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하며 대꾸를 했다. 그때 마침 중년의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공장님, 공주님께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 조금만 참으시게. 곧 우릴 마중 나올 손님이 오실 텐데. 공주님 많이 힘드신가요? 워낙 먼 길이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공주를 응시하고 있었다. 손님요? 유모가 끼어들었다. 황제의 직사나 마찬가지지. 공주님 잘 돌보라는 둥 한바탕 잔소리가 들려왔다. 귀티나는 금발을 하고 있는 낯선 중년 남자. 저 사람은 또 누구란 말인가. 차마 입 밖으로 질문을 던질 수 없어 말없이 관망하고 있었다. 공작의 경력성 말을 듣고 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 돌아가는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자 마음을 먹었다. 동시에 무심코 하늘을 보게 되었다. 아, 기가 차다. 중세 유럽. 저녁 노을이 눈으로 사정없이 공격해 들어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저녁 노을을 보며 그녀는 점점 충격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있었다. 반면 조지 공작은 스테파니라 뷰레트를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저기도 호의도 없는 무심한 눈빛을 하고 있다. 공주의 모습에서 미묘한 차이를 예의주시하며 병든 왕을 대신해 결혼식 사절단 대표로 11일째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제 하루 남았군. 속으로 그는 왕의 특명만 아니었다면 이 임무에서 벗어나 어서 빨리 조국 라트리아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반백년 가까이 산 나이만큼 그의 눈은 매서움을 감추고 있었다. 유럽의 변방에서 점차 중심으로 이동하며 유럽 문명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공주의 모습이 차츰 달라지고 있는 것을 예리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한편 저 철없는 공주가 큰 사건 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망나니 공주는 배가 고파 성질을 몇 번 부린 것과 한두 번 야외에서 잠을 자느라 벌레에 물리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난동을 피운 것을 제외하고는 순탄한 편이었다. 예전 나트리아의 공주였다면 며칠 못 가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출발부터 고집불통 성질 피우지 않았던가. 애초 공주에게 순순히 말을 잘 듣고 따라와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섭단 말이야! 그 황태자는 사람이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서 살면 안 돼? 내 방에 있는 이 모든 명품들 내가 어떻게 수집했는데 너희도 알잖아. 무역대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주문한 동양 최고의 수제 장인이 만든 이 가죽 가방, 신발, 드레스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이런 내 아이들을 두고 가야 된다며. 그렇게 시녀들과 유모를 달달 볶기를 결혼 날짜가 잡히기 본격적으로 준비해 들어간 한 달 내내 하였던 공주다. 제국 내 가장 미남이라는 황태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소녀적 감수성과 안락하고 안전한 나트리아의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 사이에서 매일 전쟁 중이었다. 병약한 몸으로 늦은 나이에 낳은 미안함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왕의 애동딸다운 행동이었다. 스테파니 라 퓨레트. 뭐가 하나 꼬이면 지 성질이 풀릴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게 뻔한데. 저 고약한 성격과 11일 동안 밤낮 얼굴을 부딪히며 여행을 한다는 것은 조지 공작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주를 어떻게 통제를 한단 말이지? 피하고 싶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로서, 귀족 대표회의 수장으로서 사절단의 대표직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두렵게 하는 사람은 왕궁 내 아무도 없었다. 공주를 보면 멈추지 못하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등에 올라탄 느낌이랄까? 다행히 큰 사건을 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도 공주에게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공주의 행동은 한치 오차 없이 망나니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가 어제 오늘부터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달랐다. 그리고 어제부터 공주는 전례 없이 조용하다. 사건도 치지 않고 불평을 해대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한 사람처럼 움직임이 거의 없다. 저렇게만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렇지만 앞날은 알 수 없는 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사건은 전혀 엉뚱한 데서 발생하는 법.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운명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휴.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라트리아라는 모국의 운명뿐 아니라 7개의 연합 동맹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땅거미가 치고 있었다.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다. 여행에 막바지에 이르니 그도 그럴 것이 말들도 지쳐가고 사람도 지쳐가고 있었다. 국경을 통과한 지 반나절 만에 콘스탄틴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병경백이 나타났다. 그는 지금의 황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공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다. 그는 말에서 내려 조지 공작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했다. 조지 공작도 허리를 굽혀 예를 갖췄다. 병경백께서 이렇게 직접 마중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황제 폐하의 특명이십니다. 황태자 전하의 국헌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콘스탄틴 제국 황제의 신망을 받고 있는 병경백의 말이라면 사정은 달랐다. 일개 기사단장급에 속한 병경백의 신분이지만 국경 지역을 총괄하는 병경백의 권력은 수도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공작이나 후작보다 더 막강한 법이다. 국경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노래를 불러도 지나치지 않았다. 나라의 경계를 수비한다는 것은 최고의 신망을 받는 실력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영광이었다. 국경을 수비하는 병경백은 사법권과 행정권, 영토, 통치권을 행사하는 장군의 신분이었다. 황제로부터 권력을 유인받은 차기 황제가 될 황태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실력자가 국경을 지키는 병경백의 위상이었다. 콘스탄틴이라는 대제국 국경을 다스리는 병경백이라는 신분에다 황제의 신임을 얻는다면 7개의 동맹체가 연합한 나라 중 가장 선도하는 나라의 공작이라 할지라도 힘의 우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지 공작은 알고 있었다. 어지간한 나라 공작은 콘스탄틴 국경을 지키고 있는 타슈켄트 병경백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위대한 제국 콘스탄틴, 세계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여 영원하라. 천년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인들의 자부심 가득한 구호가 아니던가. 뿐만 아니라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중세 세계인들의 자부심이며 꿈과 환상이었다. 제1 대륙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지키고 있는 콘스탄틴이 없었다면 다른 대륙의 적국들로부터 10번도 더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우람하다 못해 거대한 체격의 사나이는 거침없이 말을 달려 국경에서 기빈들에게 내어주는 관조로 앞서서 안내하고 있었다. 그를 따르는 기사단들과 함께 지금부터 말의 속도를 줄여서 신중히 움직인다. 귀빈께서 마차에 계시니 거기에 속도를 맞추도록. 예! 조지 공작은 타슈켄트 병경백의 천둥 같은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말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확실히 대제국의 장군답게 대단하군.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남자였다. 타슈켄트 병경백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어디서도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명성이 자자한 그였다. 힘과 지략, 통솔력, 그 모든 것에서 평판이 좋은 장군이었다. 제복으로 숨겨진 뛰쳐나올 듯 팽팽히 솟은 근육은 말의 움직임 따라 더욱 입체적으로 허리와 엉덩이로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탄탄한 허벅지로 내려오는 근육의 움직임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안내를 받아 뒤를 따르고 있는 라트리아의 기사단들의 눈에는 외경심마저 감돌고 있었다. 2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로 구성된 제1대륙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온갖 지하자원은 콘스탄틴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천년의 제국, 모든 대륙의 드높은 자부심, 신성의 땅,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가진 나라, 모든 사람의 열망이 한데에 모아진 곳, 죽기 전 딱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은 모든 대륙민의 로망, 꿈의 나라, 꿈의 땅이었다. 막강한 군사력, 넓은 영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가진 나라 콘스탄틴. 기후마저도 신의 축복을 받은 땅다웠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기후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콘스탄틴이었다. 대륙을 이끄는 콘스탄틴을 맞설 나라는 이제까지는 없었다. 콘스탄틴에 비하면 라트리아는 소국이었다. 황제가 국경시차를 나왔을 때 한 번쯤은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관저성. 오늘 밤 국경지역의 관저성이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를 장소였다. 도착했을 때 이미 청소는 말끔히 되어 있었다. 일반 성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관저성 건물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사방이 평지로 특이한 지형이었다. 적들이 만약 공격해 들어온다면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확연한 곳이었다. 감히 타슈켄트 병경 100령을 넘볼 수 있는 강 큰 자는 없을 것이지만 조지 공작은 관저성에 먼저 도착해 마차에서 내리고 있는 스테파니 라뷰레트를 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짧은 베일에 가린 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니 빨리 짐을 내려주세요. 하룻밤 머물 거니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내려야 됩니다. 유모는 짐을 내리고 있는 시종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공주의 개인 짐과 결혼 예물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결혼 사절단이 싣고 온 예물은 생각보다 상당한 양이었다. 특히 황금은 1년간 준비해온 예물 중 가장 값진 물건이었다. 공주님 결혼 예단이니 조심히 다루어야 해. 또 다른 마차에서 고급스러운 초원으로 포장되어 있는 결혼 예물을 들고 오는 시녀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었다. 스테파니 공주라고 했지. 스테파니. 변경백이 말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다. 베일을 쓰고 있는 스테파니와 눈이 마주쳤다. 거구의 몸은 가는 실루엣의 스테파니의 몸을 압도했다. 스테파니는 그를 볼 수 있어도 그는 스테파니를 볼 수 없었다. 내가 여태 본 사내 중 군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속으로 감탄하고 있을 때 조지 공작이 다가왔다. 먼 길 오시느라 지쳤을 텐데 식사를 준비해 놨을 테니 1층 식당에서 식사부터 하시고 오늘 밤은 푹 쉬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잠시 관저성 전체를 다시 둘러보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러시죠.